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7강입니다. 왜 리를 기 앞에 두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왜 리를 기 앞에 두려고 하였을까요? 현실적으로 리와 기에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굳이 리와 기를 분리시켜 불상잡의 관계에서 이선기후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때의 이선기후란 논리적인 관점에서의 이선기후입니다. 왜냐하면 리와 기는 현실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는 항상 기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기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분리시켜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논리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논리적 혹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논리적 추론 방법으로 리를 기 앞에 두려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주위의 철학 사상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리와 기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기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면 책상, 컵, 사람 이런 것을 모두 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존재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근거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물과 같은 것은 모두 있어야 하는 근거, 가치,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가치,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보는 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존재의 근거, 가치, 이유란 바로 주의가 말하는 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리는 존재론적으로 채용의 문제와 동정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본체는 리는 본체, 기는 작용으로, 그리고 동정의 문제는 리가 동정하는가, 기가 동정하는가 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 도덕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도덕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죠. 도덕의 문제는 결국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리는 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는 가치의 근거로서 악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 근거는 절대 선인 리에 근거 짓는다는 거죠. 주인은 인간의 도덕 문제를 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이란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리를 부여받는데 이것이 인간 속에 성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여하는 것은 리가 되죠. 그러나 부여한 리가 인간에게 갖추어지면 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근거가 되는 절대 선인 리가 인간 속에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선인 리가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위의 성증리 사상이며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리와 기는 선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를 기 앞에 두려고 한 것은 인간의 도덕 문제를 그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리를 기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리는 선하고 기는 유선하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리는 선하고 기는 유선하다는 도식에서 리와 기를 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인 근거를 절대 선인 리에 근거 지으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증리와 성선설로부터 도출된 당연한 기결입니다. 성증리와 성선설의 전제 위에서는 리를 기보다가 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정리라고 말할 때의 성은 절대 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자연의 질서요 가치의 근거인 리와 일치시켜 보기 때문입니다. 성이 곧 리가 되기 때문에 성은 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정리는 성 이꼴 리 이꼴 선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성정리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성은 물론 기에 내재되어 있지만 기와 연관되지 않고 기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기보다가 우선합니다. 이때의 성은 리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성의 절대선을 확보하기 위해 리를 기보다가 앞에 두어 리가 기에 앞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사물의 리가 있고 사람에도 사람의 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리가 사람이라는 기질, 형체죠. 형체 속에 들어있어야 비로소 현실적인 사람의 성이 됩니다. 본성이 됩니다. 따라서 성이란 사람의 기질, 형체를 통하여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의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질을 통해야만 성의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은 기질 속에 깃들어 있으므로 기질이 없으면 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과 기질의 관계에는 선후가 없습니다. 성이 곧 리이고 기질이 곧 기이기 때문에 리와 기의 관계에는 선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기질의 관계에는 선후와는 별도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은 순수성과 절대성을 가진 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의 성은 리가 부여되어 성으로 갖추어진 거죠. 기에 내재된 이상, 기에 내재되는 순간 기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 그 자체는 절대적이고 절대성과 순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서도 기에 내재되는 순간 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리약 기강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하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가 비록 리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만 기가 리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리생기라는 말입니다. 리가 기를 낳는다. 기가 리에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이미 생겨나왔으면은 리는 그것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는 리에서 생겨나지만서도 이미 리에서 생겨난 이상 리는 더 이상 기를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한 성질 때문입니다. 마치 리가 기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이론간의 작용이 모두 기에 말미암으니 기는 강하고 리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가 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은 기가 힘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는 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비록 리의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겨난 뒤에는 더 이상 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리는 기를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의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리는 원리적 요소로서 기 속에 들어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는 강하고 리는 약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리는 기 속에 들어있을 뿐이고 일상 속의 모든 작용은 기에서 연유하니 기는 강하고 리는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기의 작용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단 리가 기에 내재되어 하나의 성을 이루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기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밝고 어두운 차이가 있으며 성 또한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가 탁하면은 성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기가 맑으면 성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기에 가려져서 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하늘로부터 똑같이 리를 부여받지만 누구나 똑같이 하늘로부터 리를 부여받죠. 이것이 바로 성증리입니다. 부여받은 성에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기질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주인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기 또는 기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인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기 또는 기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밝고 온전하던 성이 기질에 의해 가려져서 어둡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기질에 의해 가려진 성을 잘 다스려서 본래의 밝음을 지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수양 공부가 제기됩니다. 수양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주의 철학에서의 이기 개념은 리와 기로서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기관계의 정립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